충남 공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트럭 운전자를 구한 것입니다. 평소 배워둔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살린 공주 학봉초등학교 이영근 교장을 사건 반장에서 만나봅니다. 네, 그동안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구조 얘기를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요 교장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만나보죠. 예, 지난 8월 20일 정말 뜨거운 여름날 발생한 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늘의 주인공 공주시 학봉초등학교의 이영근 교장 선생님께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로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훈훈한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직접 당사자들의 얘기로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길에서 우연히 쓰러진 운전자를 발견한 교장 선생님은요 신속하게 응급 조치를 취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주차하고 있는데요. 버스 옆에 기사분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에 있는 물병을 갖고 뛰어갔지요. 물병 한 병만 갖고 상황이 있었어요. 심각한지는 모르고요. 그랬더니 의식이 없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넘어져 있더라고요. 그날 날씨가 해가 쨍쨍 쬐어서 아스팔트 위에 그늘도 없고 좀 심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 유지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늘로 옮길 수도 없고 그냥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심장 압박을 먼저 실시했지요. 한 4, 5분 실시하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도 벗기고 허리 벨트도 좀 풀어드렸거든요. 그 옆에 주변 분들한테 부탁해서. 그러니까 길 가던 중에 그 버스 운전사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날씨가 워낙 더웠기 때문에 한번 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쓰러지지 않았나 싶은데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8월 20일 굉장히 더운 시즌이었고 특히 이제 그 반포면이라는 곳에 관내 기관장들 모임이 있어서 가던 점심 식사 때문에 가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오 근처에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었는데 이게 면사무소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려고 봤는데 좀 멀리에서 이 운전자 한 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80대 할머니만 두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뭔가 굉장히 다급한 일인 것 같이 보였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자동차 안에 있던 물병, 생수 한 병을 들고 다가갑니다. 더워서 저러고 있나 보다 싶어서 이제 물만 들고 갔던 것이겠죠. 근데 현장 가서 봤더니 이 60대 남성이었던 운전자가 입에서는 거품을 어느 정도 물고 있고 굉장히 뜨거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주변 상황 살피지 않고 바로 심장 압박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전에 들으시기를 그러니까 이영근 교장 선생님의 친구의 친구분이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 듣게 됐다고 해요.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그 8월의 뜨거운 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신속하게 이제 응급 조치를 해서 이제 구했는데요. 긴박했던 당시 상황 이영근 교장 선생님에게 다시 들어보죠. 한 70분 정도는 한 것 같은데요. 9분 정도 하니까 호흡이 돌아오고 말은 못 하는데 한 1분 정도 있으니까 눈을 뜨시더라고요. 근데 그 눈을 떴을 때 119 대원들이 도착했었지요. 오랜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한 9분, 10분 된 것 같은데 저는 한 1시간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도 저한테 그런 상황이 닥칠 줄 모르고 사람한테 심폐소생술 하기는 처음입니다. 혹시 제가 아니더라도 돌아가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내일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혹시 장애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없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1분 1초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응급조치를 안 하면 또 다른 어떤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건데 그래도 심폐소생술을 바로 실시했다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아마 교장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또 관심 있게 심폐소생술을 익혀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망설일 것도 없이 이제 바로 가셔가지고 한 4, 5분 정도 막 땀 흘리면서 하신 것 같습니다. 1분에 70회 이거 한다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하신 것 같고요. 한 4, 5분 하다 보니까 아참 이분 허리띠로 좀 풀어주고 신발도 벗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뒤늦게 이제 다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신발 좀 벗겨라 허리띠 좀 풀어라 이렇게 시켰다고 하고요. 한 9분 정도 되니까 호흡이 돌아왔대요. 그리고 한 1분 정도 더 하니까 눈 떴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른바 얘기하는 골든 타임은 지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9 구조대가 출동할 때까지 이 본인은 있었는데 본인 생각은 한 10분 남으신데 1시간도 넘은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저는 저렇게 심폐소생술 하다가 눈을 감고 있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때 딱 어느 순간에 눈을 떴을 때 아, 눈을 마주치는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보통 이렇게 누군가 사람이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상황이 되면 겁이 나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근데 일단 이영근 교장 선생님은 그때 당시 아까 80대 할머니 두 분만 계셨고 구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신 건데 이제 호흡이 돌아오고 눈을 뜬 걸 본 순간 이제 저는 이 표현이 참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아니더라도 생명은 구했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이영근 교장 선생님 아니었으면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 그럼요. 뻔하셨어요. 이건 너무 겸손한 표현인 것 같고 이 제가 빠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생명 구했겠지만 후유증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분의 말치고는 우리가 늘 이 코너에서 하는 얘기지만 항상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네. 배운다고 하잖아요.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아. 좀 먼발치에서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배우셨나 보죠. 원래 교장 선생님 뒷짐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교장 선생님 아닙니다. 예. 같이 학생, 교직원 모두 1년에 2차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고요. 지금 그 마네킹을 갖고 실제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 걸로 보입니다. 교장 선생님 옆에 이영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마네킹만 하다가 사람은 처음으로 해봤다. 조금 떨리긴 했지만 정말 그 배웠기 때문에 또 그대로 했고 이거를 또 구해냈기 때문에 보람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 뭐 이제 정기적인 이제 안전 교육을 통해서 익힌 이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인명을 살렸습니다. 이영근 교장 선생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겼는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볼까요? 그 다음날 교육감님이 직접 전화를 해주셨더라고요. 수고했다고 장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교직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너무 쑥스럽습니다. 대단한 일을 다 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그 심폐소생술이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보람된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항상 탑은 언제 누구한테 할지 모르는데 안전교육이 학생이나 어른이나 다 필요한 것 같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안전교육의 생활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렇게 일이 있고 나서 교육감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다고요? 네, 직접 전화를 해서 직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사연 자체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참 장한 일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본인 우리 이 교장 선생님께서는 별일도 아닌데 또 이렇게 직접 전화까지 주시고 굉장히 쑥스러웠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은 쑥스러운 건 쑥스러운 거고 귀한 생명을 살려서 뿌듯하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예, 그 이 교육자로서 했던 삶인데 저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에 직접 실천을 해서 또 생명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와 자기 어떤 평소의 생각들을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당부의 말씀까지 남기지 않았습니까? 정말 교육자다운 네. 말씀 내놨습니다. 안전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얘기 하시면서 사고라는 게 누구에게나 언제나 닥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교육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항상 중요하다,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하셨습니다. 안전교육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교육할 때는 모르지만 저런 어떤 위급한 상황에 그렇죠. 닥쳤을 때는 평소에 안전교육을 배웠던 것이 그 실천에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